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붙는 프랑스어 5강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5강에서는요. 사람, 사물에 대해 묻기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바로 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질문하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배웠으면 대답을 할 때 사람과 사물을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워보고요. 묘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형용사의 여성형과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형용사, 소유형용사라고 해서 관사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문법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대화 1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화에 우리 어휘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어휘가 개수가 조금 많은데 우리 가장 첫 번째 것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의문 대명사 무엇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Qu'est-ce que? Qu'est-ce que? 자, 얘는 지금 철자가 굉장히 많은데 발음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qu'est-ce que 이렇게 세 단어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qu'est-ce que 붙여서 qu'est-ce qu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꽃병이라는 단어입니다. vase, vase. 그 다음은요, 크기가 큰 또는 키가 큰이라는 형용사입니다. grand, grand. 그 다음은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but에 해당하는 단어죠. 자, 읽어볼까요? mais, mais. 그 다음은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cadeau, cadeau. 자, 우리 발음에서 가장 마지막이, 그쵸? 으가 같이 붙어 있으면 발음이 오처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cadeau, cadeau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의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of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음은요, the. 그 다음은 생일 또는 기념일이라는 단어입니다. anniversaire, anniversaire. 자, 보시면은요, 생일이라고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1주년, 2주년처럼 기념일을 말할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구누구에게 또는 누구누구를 위해, 그쵸? 영어의 for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pour, pour. 그 다음에는 그는 또는 그녀의, 그의 또는 그녀의라는 소유 형용사입니다. 남성 단수명사 앞에는 이 소유 형용사를 붙이시면 됩니다. sont, sont. 네,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demain, demain. 그 다음은요, 아, 그래? 그렇구나. 아, 그래? 이렇게 해서 약간 추임새를 넣어주는 표현입니다.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리액션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불어로는요. Ah bon? Ah bon? 그 다음은 색깔이라는 단어입니다. couleur, couleur. 그 다음은 정말로 또는 실제로 또는 아주 엄청 많이라고 해서 강조해주는 부사입니다. vraiment, vraiment. 자, 그 다음은 아주 멋지다, 아주 훌륭하다 라고 우리가 감탄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superbe, superbe. 그 다음은요, 지시대명사라고 해서 이것 또는 그것이라고 해서 뭔가를 가리킬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ce, ce. 그 다음은요, 이것은 무엇 무엇이다, 그것은 무엇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인데요. 복수명사 앞에 바로 이 표현을 씁니다. ce sont, ce sont. 자, 마지막 단어는요. 뭐뭐를 선호하는, 더 좋아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préférer, préférer. 자, 여기는 지금 에르가 2번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préférer, préférer.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로 올라가서 대화 1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대화 1은요. 미나와 마리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리옹, 그게 뭐야? 마리옹, qu'est-ce que c'est? 그거 꽃병이야. C'est un vase. 그거 엄청 큰데, 근데 예쁘다. Oh, il est très grand, mais il est joli. 아, 그거 엄마를 위한 생일 선물이야. C'est le cadeau d'anniversaire pour ma mère. 내일 엄마 생신이시거든. Son anniversaire est demain. 그래. 색깔이 진짜 멋지다. Ah bon? Les couleurs sont vraiment superbes.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들이야. Ce sont les couleurs préférées de ma mère. 자, 이렇게 해서 미나와 마리옹이 엄마의 생신 선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야?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C'est un vase라고 해서 여기 리에종이 됐습니다. C'est un vase가 아니라 c'est un vase로 읽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이게 빠졌네요. 얘와 똑같은 그죠? 우리 être 동사 배웠었죠? 그것은 엄청 크기가 크지만 mais il est joli, 예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엄마의 생신 선물이다 라고 얘기가 되었고 엄마의 생신은 내일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자, 요렇게 생일하고 관련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바로 표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Qu'est-ce que c'est? 자, 얘는 우리 아까 대화에서 뭐라고 나왔나요?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라고 할 때 우리는 Qu'est-ce que c'est?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Qu'est-ce que는 아까 우리 봤죠? 무엇이라는 게 있었고 c'est-는 그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Qu'est-ce que c'est? 라고 물어보면요. 대답은 보통 c'est 단수명사 또는 ce sont 복수명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밑에 예시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Qu'est-ce que c'est? 이렇게 물어봤다면 대답은 C'est une baguette. 바게트 한 개입니다. 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이 뒤에 오는 명사가 여러 개라면 그때는 Ce sont des croissants. 이렇게 해서 크루아상 여러 개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자, c'est une 같은 경우는 리에종 돼서 c'est une가 아니라 c'est une처럼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qu'est-ce que c'est 같은 경우는요. 아까처럼 스펠링은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발음은 간단하죠. 아까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읽었어요? qu'est-ce que 그 다음에 c'est 그래서 총 4가지 단어로 되죠. qu'est-ce que c'est? qu'est-ce que c'est?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대답을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대답은 아까 우리 c'est 또는 ce sont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뭐이다 또는 이것들은 뭐뭐들이다 라고 해서 단수, 복수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qu'est-ce que c'est 물었는데 스카프 하나다 라고 하면 c'est un foular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카프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복수로 써줘야겠죠? Ce sont des foulard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지금 ce sont 붙인 다음에 관사도 대가 됐고 foulard라는 명사 뒤에도 s가 붙어서 다 복수로 세트를 맞춰줬죠. 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집 한 채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c'est une maison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집이 여러 개다, 집 여러 채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Ce sont des maisons 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관사와
s까지 변했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쇠 더하기 단수명사, 쓰송 더하기 복수명사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그것은 엄마를 위한 생신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바로 나의 어머니를 위한이라는 뜻이고요. 아까 생일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요. 남성 단수명사인데 앙이 아니라 르라는 게 왔습니다. 자, 얘는요. 불어로 정관사라고 하는 품사입니다. 자, 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관사입니다. 그럴 때는 부정관사 응 대신에 정관사 르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건 우리 엄마 생신 선물이야 라고 한다면 까도 가장 앞에 오는 이 명사가 남성 단수기 때문에 르 까도라고 해줬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뒤에 오는 명사가 여성이라면 그럴 때는 르 대신 여성형인 라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C'est la Seine라고 해서 세느강을 바로 불어로 la Seine라고 하죠. 자, 이렇게 세상에 딱 하나만 있는 유일한 것을 말할 때도 정관사를 써줍니다. 그러면 혹시나 복수가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복수형 정관사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되게 좋아하는 그 색깔들이야 라고 하려면 Ce sont les couleurs préférées de ma fille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들이 그 색깔이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복수를 사용을 해줬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우리 정관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바로 대화 2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대화 2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2의 어휘부터 볼까요? 자, 첫 번째 어휘부터 우리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유 형용사예요. 남성 단수명사 앞에 오는 것인데 뜻은 너의라는 뜻입니다. 동, 그 다음은요, 작은, 어린 또는 귀엽거나 사랑스러운 것 앞에 붙이는 형용사입니다. petit. 그 다음은요, 친구라는 단어네요. ami. 그 다음은 애인 또는 연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부르는 표현입니다. petit ami. 그 다음은 남자라는 이 단어는 이미 여러 번 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homme. 그 다음에는 영국인, 영국 사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anglais. 그 다음은 키가 큰, 우리 아까도 나왔었죠? grand. 그 다음은 이번에는 몸매가 날씬한 또는 두께가 가늘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형용사입니다. mince. 그 다음은요, 머리카락을 말합니다. 보통 얘는 머리카락을 한 올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복수로 사용합니다. 발음은요, cheveux. 그 다음, 근발이라는 뜻입니다. blond. 마지막 대는 마지막 자음이기 때문에 발음이 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밤색 또는 갈색이라는 뜻입니다. châtain. 그 다음은요, 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다 라는 동사입니다. 동사 원형은 montre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변화형인 montre 이렇게 사용이 됐네요. 자, 그 다음은요, 여성 단수명사 앞에 사용하는 소유 형용사입니다. 얘는요, 그의 또는 그녀의라는 뜻인데요. 싸. 그 다음은 사진이라는 단어입니다. photo. 빼 아쉬가 붙으면 F처럼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photo가 아니라 photo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영어의 if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만약에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에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발음은요. si, si. 그 다음은 원하다 또는 바라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사 원형은 vouloir 동사인데요. 여기서는 변화형으로 사용이 됐죠. the. 그 다음은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눈 두 개의 눈을 한 번에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표현을 쓰죠. 발음에 유의하세요. 이으. 그래서 이으처럼 발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색깔 볼게요. 파란색 또는 푸른색이라는 단어입니다. bleu. 영어하고 스펠링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의와 유의 위치가 달라져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름다운 또는 예쁜 또는 잘생긴 남자, 여자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모. 의아 의 붙으면 오처럼 발음된다고 했어요. 모라고 하시면 되고요. 남성 제2형이라고 하는 belle, 여성형에는 belle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관한 것들은 제가 이따 문법 시간에 형용사 보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가 또는 누구라는 뜻입니다. 기. 자, 얘는요, 의가 있기 때문에 왠지 발음이 퀴처럼 될 것 같지만 얘는 의는 발음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 또는 그것, 저것 할 때, 지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시 형용사입니다. 남성 명사 앞에는 스, 여성 명사 앞에는 set를 붙여주는데요. 남성 명사 중에서도 모음 앞에는 앞에 있는 set들을 붙여줍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따가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우리가 이미 봤었던 거예요. 딸내미 또는 딸 또는 작은 소녀, 어린 소녀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죠. 여기서는요. 좀 젊은 한 10대에서 20대 정도 또는 30대 정도까지 젊은 여성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fille. 그 다음에는요. 누구누구의 옆에라는 표현입니다. à côté de. 그 다음에는 이거는 하나 표현인데요. 주의 환기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보통 말을 시작하기 전에 저도 굉장히 자주 하는데 자 또는 자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럴 때 불어로는요. voyons.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위로 올라가서 대화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대화는요. 역시나 미나와 마리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마리옹, 네 남자친구 어때? 마리옹, il est comment ton petit ami? 걔 키가 아주 크고 날씬해. Il est très grand et mince. 걔 영국 남자야. C'est un anglais. 걔 금발이니? Il a les cheveux blonds. 아니, 갈색 머리야. Non, il a les cheveux châtains. 원하면 사진 보여줄게. Je te montre sa photo si tu veux. 나 그 사진 보고 싶다. Oui, je veux bien. 눈동자가 푸른색이네. Il a les yeux bleus. 남자친구 잘생겼다. 미남이다. Il est beau, ton petit ami. 근데 남자친구 옆에 이 여자는 누구야? Mais qui est cette fille à côté de lui? 미나야, 그거 나잖아. Voyons, 미나, c'est moi ça. 자, 마지막에 약간 씁쓸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죠. 그죠? 미나가 사진 속에 있는 마리옹을 알아보지를 못해서 좀 싸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요. 리에종을 해서 항상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똥뿌띠 따미라고 해서 뿌띠 아미가 아니라 뿌띠 따미처럼 읽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세tan anglais라고 해서 영국 남자라고 할 때 세땅이라고 연결해서 읽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il a les yeux bleus, 그쵸?
머리 색깔이 어떻고 눈동자 색깔이 어떻고 잘생겼다 이런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남자, 그죠? 루이가 여기서는 지금 그 남자친구를 말하는 거죠. 걔 옆에 있는 이 여자가 누구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뭐래요? 무아용미나? 야! 라고 해서 약간 한 번 더 주의를 환기했죠. 그죠? 봐봐! 이런 표현이에요. 봐봐, 미나야, c'est moi ça? 그거 나잖아!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강세형이 바로 여기에서 사용이 됐네요. 그게 나다! 라는 표현이죠. c'est moi ça!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표현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l est comment ton petit ami?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지금 나와 있는 표현이 ton petitami는 바로 남자친구, 너의 남자친구라는 뜻이고요. 그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자, 사람에게 자, 그 사람 어때? 라고 물어보려면 어떻다라는 표현에 coment이라는 이 표현을 같이 써서요. Il est comment? 그는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또 만약에 물어보게 되는 사람이 여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면 Elle est comment?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l est comment? 걔 어때? 네 남자친구라는 표현을 붙여줬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밑에 예시를 같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여성을 물어볼 때는 Elle est comment? 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너 여자친구 어때? 라고 물어보려면 Elle est comment ta petite amie?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어봤으니까 이제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 그녀 예쁘고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사람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Elle est jolie et très drôle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예쁘다, 졸리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다라는 형용사예요. 얘는요, 유머가 많고 개그 감각이 뛰어난 사람, 장난을 잘 치고 유쾌한 사람을 drôle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너의 고양이는 어때? 라고 물어볼게요. 고양이라는 명사 자체가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Il est comment ton chat?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은 작고 그 다음에 갈색의 털을 가졌어 라고 얘기했죠. Il est petit et marron 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에 대화에서는 갈색이라는 표현을 샤땅이라고 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마홍이라는 뜻도 갈색 또는 밤색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는 어때? 그녀는 어때? 라는 표현 이제 우리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이제 사람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표현은 Il a les cheveux blonds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어떤 걸 썼냐면 avoir 동사를 활용했어요. 그쵸? 금발머리라는 단어인데 avoir 동사 가지고 있다라는 이 동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이제 묘사를 해줬죠. 자, 그래서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heveux 같은 경우는 복수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형용사도 복수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바로 우리가 성수일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적, 형태, 색깔, 우리가 오늘 대화에서 봤던 것들이 바로 국적이나 형태나 색깔에 관련된 형용사들이죠. 자, 얘네들은 위치가 한국어나 영어와 달리 명사의 뒤에 놓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이따가 우리 문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표현은 머리카락이나 또는 눈동자 색깔, 사람의 외모를 묘사할 때는 avoir 동사를 활용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표현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서는요, Je te montre sa photo si tu veux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표현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Si tu veux 라고 해서 얘는 완전히 뭐랑 똑같은 표현이냐면 if you want 영어의 얘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네가 원하면 그쵸? 뭐뭐를 해줄게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아까 어휘에서 C가 그쵸? if하고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너가 뭐뭐 하면 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너가 원하면 이라는 뜻으로 붙여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면 이라고 한다면 si je veux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대화의 표현들은 여기서 봤고요. 우리 바로 문법으로 넘어가서 오늘 봐야 되는 문법 표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문법은요, 형용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형용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규칙이나 법칙이 좀 많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우리 오늘은 형용사의 여성형 그리고 복수형을 만드는 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자,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애인가요? 바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주는 친구죠. 그래서 명사를 항상 쫓아다니는 친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사가 불어에서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또 복수 명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남성 명사랑 같이 쓸 때는 형용사도 남성형으로, 여성 명사랑 같이 쓸 때는 형용사도 여성형으로, 복수일 때는 형용사도 복수형으로 항상 쫓아하려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를 항상 통일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자주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성수일치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 보도록 할 건데, 우리 여성형 그리고 복수형 만드는 거 보기 전에 먼저 형용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부터 먼저 보고 다시 올라오도록 할게요. 자, 불어에서 이 형용사의 위치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사하는 영어나 한국어하고는 다릅니다. 영어하고 한국어는 형용사가 명사의 앞에 오죠, 그쵸? 그런데 불어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명사의 뒤에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명사 플러스 형용사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언제나 명사의 뒤에 온다. 자, 예를 들어서 프랑스 친구, 그런데 남자인 친구를 이야기를 하려면 친구라는 아나미라는 명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프랑세라고 하는 프랑스의라는 형용사가 뒤에 붙죠. 영국 친구, 여사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친구라고 하는 여자인 친구라고 하는 위나미라는 명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영국의라고 하는 엉글레즈라고 하는 형용사가 뒤에 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긴 바지도 그렇죠. pantalon이라고 바지라는 게 먼저 오고 길다라는 형용사는 그 뒤에 붙죠. long 이렇게 되죠. 자, 동그란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une table. 테이블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동그란이라고 하는 ronde 이렇게 뒤에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표현이에요. 물랑루즈라고 합니다. 우리 프랑스에 관광을 가면 꼭 가야 하는 곳이죠. 자, 얘 물랑루즈는 원래 빨간 풍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풍차라는 단어, le moulin 먼저 오고요. 빨간색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뒤에 붙죠. 그래서 le moulin rouge라고 합니다. 백악관도 마찬가지예요. 백악관은 원래 하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이라는 단어, la maison 먼저 오고요. 하얀색은 바로 그 뒤에 붙어서 maison blanche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사항이 하나 있어요. 일부 형용사, 지금 여기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6가지 형용사인데요. 이 형용사들은 명사의 뒤에 오는 게 아니라 명사의 앞에 옵니다. 얘네가 예외사항이라는 거죠. 자, 어떤 형용사가 명사의 앞에 올까요? bon, 좋은 또는 나쁜, mauvais, 큰, grand, 작은, petit, 예쁜 또는 잘생긴, beau, 그다음에 새로운, nouveau라고 하는 이 6가지 형용사는 명사의 항상 앞에 위치를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한 2-3개 정도가 더 있는데요. 일단 우리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예시를 볼까요? 좋은 추억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대로면 souvenir, 추억이라는 단어가 먼저 앞에 와야 되는데 얘는 좋은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와 관사 사이에 끼어 들어갔네요. un bon souvenir라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평판이라는 단어는 réput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얘 앞에 나쁜이라는 형용사가
그죠? 명사의 앞에 오기 때문에 명사와 관사 사이에 끼어 들어갔어요. with mauvaise réputation 이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작은 소년, 소년이 뒤에 위치하고 작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명사의 앞에 왔네요. un petit garçon. 그죠? 그 다음에 큰 차, 크기가 큰 차도 마찬가지죠. with voiture, 자동차. 그 앞에 grande, 크다라는 형용사가 들어갔어요. 멋진 아침도 마찬가지죠. un matin, 아침인데 아름다운 또는 멋진이라는 형용사. 뭐는 명사의 앞에 위치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드레스도 마찬가지죠. with robe, 드레스인데요.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이 belle이라는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 위치를 합니다. 보의 여성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부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오기도 한다.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명사의 뒤에 위치를 한다. 라고 이 위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 변화형, 여성형 변화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 형용사는 명사를 항상 쫓아다니는 애들이라서 남성 명사한테는 남성으로 맞추려고 하고 여성 명사한테는 여성형으로 맞추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여성형으로 어떻게 맞추냐라는 게 우리 오늘 문법입니다. 자, 보통은요, 일반적으로는 남성형 형용사의 끝에 뭐를 붙여주냐? 바로 여성형 어민 을을 붙여서 만듭니다. 자, 예를 볼까요? 아까 나왔던 뿌띠라는 거예요. 뿌띠는 작은 또는 어린, 뭐 예쁜, 다양한 뜻이 있죠? 얘 여성형은 뒤에 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뿌띠, 뿌띠뜨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큰이라는 형용사도 마찬가지예요. grand, 여기다가 을을 붙여서 여성형 만들어요. grande,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이라는 형용사, content, 남성형에 을을 붙입니다. contente.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원래 불어에서 마지막 자음은 발음이 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뿌띠라고 읽었는데 으가 하나씩 붙으면서 얘가 마지막 자음이 아니기 때문에 발음이 살아났죠. 뿌띠, petite, grand, grande, content, contente. 자, 이렇게 돼서 마지막 발음이 살아나면서 조금 발음이 바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형일 때는 꼭 끝까지 발음해 주셔야 되죠. 자, 여기 볼게요. 예쁜, 여기도 마찬가지로 joli 뒤에다가 을을 붙입니다. joli. 자, 얘 같은 경우는 마지막이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을을 따로 붙이더라도 발음이 변하지는 않네요. 하지만 철자는 변한다는 거. 그래서 joli, joli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중에 또 기억하셔야 되는 법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형용사 중에 en 또는 on으로 끝나는 형용사는요. 그냥 으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합니다. n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을을 붙인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n-을을 붙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예시를 볼게요. 좋은이라는 형용사 몽입니다. 여성형으로 만들려고 봤더니 on으로 끝났어요. 그럴 때는 뭘 붙여? n-을을 붙여준다. 그래서 몽, bon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귀여운도 마찬가지예요. 남성형 민용에다가 여성형을 만들려고 봤더니 on으로 끝나서 끝에다가 n-을을 붙여준다. 그래서 미녀느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두 가지는 우리 국적할 때 썼어요. 그쵸? 마지막이 n으로 끝나는 국적은 여성형일 때 n-을을 붙여준다. 이탈리앙도 마찬가지 n으로 끝났으니까 n-을을 붙여준다 라고 붙여줬죠. 그래서 발음이 bon, bonne, mignon, mignonne, coréen, coréenne, italien, italienn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앞에 남성형일 때는 옹, 엉 이렇게 되지만 여성형으로 바뀔 때 n, on 해서 니은 발음이 살아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형용사 중에 또 으에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꼬리가. 그렇게 될 때는 여성형을 어떻게 만드느냐? 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으가 하나 더 붙은 거는 맞는데요. 보니까 앞에 있던 으에 악성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예시를 보면 뭐 비싼 또는 귀중한 또는 누구누구에게,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라고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cher, 여성형으로 갈 때는 cher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발음이 보시면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악상이 있는 이 부분에 좀 강조를 해서 길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cher, cher 이렇게 되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첫 번째라는 단어입니다. première, 여성형일 때는요. première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이 부분에 우리가 강세를 주어서 읽었어요. première라고 조금 길게 눌러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형용사 중에 의, 유, 익스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의, 유, 에스로 바뀝니다. 자, 예시를 볼게요. 자, 이 단어 우리 발음 배울 때 되게 어려워했었던 그 발음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이 발음 어떻게 한다고요? 입은 오, 안쪽의 소리는 에. 오, 으. 이 상태 그대로 두 번 발음해요. 오르. 네, 그렇게 발음했죠.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에 으, 이, 익스로 끝났어요. 그래서 여성형일 때는 어떻게 바꿔줘요? 으, 이, 에스, 으로 바꿔줍니다. 자, 발음은요. heureuse. 네, 마지막에 z를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용기가 있는, 용감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끝에가 의, 익스로 끝났어요. courageux. 여성형일 때는요. courageuse.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먼저 볼게요. 만약에 그 형용사가 F로 끝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마지막이 the로 바뀝니다. 자, 예시 볼게요. 우리 활동적인이라고 하는 형용사 active는요. 마지막에 F로 끝났기 때문에 끝에가 active로 the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 것이라고 하는 neuve라는 이 단어도 F로 끝났죠. 그래서 마지막이 neuve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이 형용사 중에 원래 남성형이 이렇게 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는 여성형인 으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쓴다. 즉 다시 말해서 남성형, 여성형이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예시로 가난한이라는 단어입니다. pauvre. 얘는 지금 보니까 남성형이 이미 으로 끝났죠? 그래서 여기서는 으를 하나 더 붙이지 않고 여성형을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pauvre, pauvre 이렇게 되죠. 아픈이라는 형용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으로 끝났기 때문에 malade, 뒤에 으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여성형도 malade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법칙들을 다 보면 우리가 여성형을 만들어줄 때는 항상 어디를 주목해야 돼요? 형용사의 꼬리, 그쵸? 마지막이 뭐로 끝나느냐에 따라 어떤 형용사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지가 구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보실 때는 언제나 마지막 끝을 집중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어떤 의미냐면요. 아까 제가 우리 형용사의 위치를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어디에 붙인다고 그랬어요? 명사의 뒤에 형용사가 온다라고 했죠. 그런데 가끔 형용사가 명사의 앞에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쵸? 자,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앞에 오는 형용사에 해당하는 법칙입니다. 아무래도 이 불어에서 이응, 이응 발음이 부딪히거나 또는 이응 발음을 내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는 보통 이렇게 명사의 앞에 오는 형용사 중에서 그 명사가 예를 들어서 모음이나 또는 유마슈로 시작이 된다. 이런 명사 앞에서는 남성일 때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를 사용을 해줍니다. 자, 이 새로운 형태를 우리가 남성 제2형이라고 해요. 똑같이 남성 단수명사 앞에 붙이는 건데 모음이나 유마슈 앞에는 얘를 사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예시 볼게요.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해서 visage라는 거 위에 앞에 우리 아름다운이라는 걸 붙여줬어요. 그럼 얘가 남성이니까 그쵸? 뭐를 붙여줍니다. beau visage, 우리 아까 얘는 명사 앞에 오는 형용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남자라는 표현을 해서 앞에도 이 형용사 아름다운을 붙여주려고 했더니 보니까 여기가 아슈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얘는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남성제 이형이라고 하는 얘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발음이 벨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볼게요. 새로운 세계 남성 명사 앞에는 그냥 nouveau monde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새로운 형용사, 명사 앞에 오는 형용사죠. 자, 그 다음에 이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새로운 새해, 그죠? 새해를 말하려고 봤더니 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네요. 그러면 얘를 써주는 게 아니라 남성제 이형을 만들어서 발음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줍니다. nouvel an 이렇게 발음해주죠. 세 번째 예시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 그죠? 앞에 늙은, 오래된이라는 형용사인데 얘도 명사의 앞에 오는 형용사입니다. vieux chat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오래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오랜 친구라고 얘기를 하려고 봤더니 아미라고 하는 이 명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네요. 그러면 남성제 이형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발음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죠. vieille amie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요렇게 되고요. 나머지 이 옆에 있는 애들은 이제 여성형이에요. 완전히 형태가 달라지죠. 남성과 여성의 형태가 달라지는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이제 복수형 만드는 걸 해볼게요. 자, 복수형은요. 아까 우리 여성형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습니다. 자, 복수형은 보통 뭐를 붙여주냐면 앞에 있는 형용사에 끝에 s를 붙여주면 됩니다. 우리 명사에 s 붙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il est content, ils sont content이라고 해서 꾸며주는 것이 복수라면 형용사 뒤에도 s를 붙여준다라고 하면 돼요. 여성형도 마찬가지죠. elle est triste, 그녀는 슬프다. 그런데 그녀들은 슬프다라고 한다면 elles sont tristes 하고 뒤에 s를 붙여줬죠. 마찬가지로 나는 젊다, je suis jeune 했어요. 우리들은 젊다, 여러 명 말하려면 nous sommes jeunes 뒤에 s를 붙여줬죠. 자, 이렇게 복수형은 s를 붙여주면 되는데 여기에 우리 추가로 그죠? 몇 가지 예외 법칙을 적용해 볼게요. 혹시 그 끝에 오는 그 형용사가 s나 또는 x로 끝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대로 써준다. 즉 s를 다시 붙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으로 끝나는 형용사라면 복수형을 만들 때 s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x를 대신 붙여준다. 그 다음에 al로 끝나는 경우 이런 형용사라면 우리가 끝에를 아예 완전히 바꿔서 x로 바꿔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 우리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여성 복수형의 경우 여성 단수형에다가 뭐를 붙여요? s를 붙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예시를 볼게요. français, heureux. 얘는 끝이 sx로 끝났기 때문에 복수로 갈 때 s를 따로 붙여주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네요. 그 다음에 여성 단수의 경우 우리가 française, heureuse 이렇게 바꿔줬어요. 복수의 경우는요. 여기다가 s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다만 마지막 자음은 불어에서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은 똑같다. française, française, heureuse, heureuse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으로 끝나는 형용사죠. beau 또는 nouveau라는 거예요. 얘들은 으로 끝났기 때문에 복수일 때 뭘 붙여준다? x를 붙여준다. 발음은 똑같습니다. beau, nouveau, nouveau. 그쵸? 자, 그 다음에 여성 단수일 때는요. belle, belle, s 붙여주고요. nouvelle, nouvelle, s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남성 단수, 우리 아까 봤던 al로 끝나는 그런 형용사는요. national 또는 original 이렇게 있죠. 자, 얘는 복수로 갈 때 nationaux, originaux. 그래서 꼬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발음도 당연히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성 단수는 우리 앞에 있던 남성 단수에 을을 붙여서 만들었어요. national, original. 복수일 때는 ss 붙여줍니다. national, original.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복수형은 아까 여성형 만드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법칙이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얘는요, 여러분, 이제 형용사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첫 번째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주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직책이나 직업 얘기할 때 또 그다음에 국적 배울 때 이미 이 부분은 나왔었어요. 우리가 아까 쫓아다니는 명사의 성수에 따라서 남성 명사에는 남성형, 여성 명사에는 여성형 이렇게 붙여줬다면 형용사가 주어를 꾸미는 경우에는 주어에 맞춰서 성수일치를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그는 피곤하다, il est fatigué 라고 했죠. 여기서는 얘가 꾸며주는 것이 이 주어기 때문에 남성형으로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여성이라면, 주어가 여성이라면 얘가 꾸며주는 게 여성이기 때문에 자기도 여성처럼 따라한다. 그래서 을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il est fatigué, elle est fatiguée 이렇게 되죠. 발음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피곤하다. ils sont fatigués. 얘가 복수기 때문에 뒤에 s 붙여줬죠. 그러면 그녀들은 피곤하다 할 때는 elles sont fatiguées 하고 여성형 붙여주고 복수형 붙여줘서 es 변해졌네요. 발음은 똑같습니다. 자, 이 법칙이 여기에 지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민다면 명사의 성수에 따라서 형용사가 주어를 꾸며준다면 주어의 성수에 따라서 형태를 바꿔줘야 된다. 세트로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문법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긴 문법 설명이 끝났습니다. 우리 문법 여기까지 하고 이제 회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회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화도 마찬가지로 어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가장 위에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실은, 실제로는 이라고 해서 약간 말을 시작하기 전에 넣는 표현입니다. 발음은요. en fait, en fait. 자, 얘 같은 경우는 원래 마지막 자음은 발음이 되지가 않는데 얘는 예외적으로 뜻까지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en fait 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찾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사 원형은 chercher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변화형 cherche, cherche. 네, 이렇게 들어갔죠? c'est à chu가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슈 발음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카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앞에서도 한번 봤던 단어긴 한데요. foulard, foulard. 그 다음에는 뭐뭐로 된이라고 해서 재질이나 또는 재료를 말할 때 붙이는 전치사입니다. en. 그 다음은 실크를 보도록 할게요. 실크는 불어로 soie, soie. 그 다음에는 멋진, 화려한, 아 진짜 멋있다 라고 할 때 붙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magnifique, magnifique. 자, 여기 보면 n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 이 발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라자냐의 녀 발음처럼 발음이 된다고 했죠? magnifique가 아니라 magnifique 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의, 진짜의, 진짜라는 표현입니다. vrai, vrai. 그 다음은 약간, 아주 조금이라는 뜻이에요. un peu, un peu. 그 다음은 그러면이라는 뜻입니다. alors, alors. 그 다음 같은이라는 뜻이에요. même, même. 그 다음은 크기나 또는 사이즈 또는 키, 또 의복이나 특히 여러분들이 옷 사러 가셨을 때 많이 보시는 표현입니다. taille, taille. 자, 여기 보면 ELLE라고 해서 자, 이 발음 이으처럼 발음한다고 했죠? taille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더 뭐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plus, plus. 자, 이 단어는요, 똑같이 생겼는데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라는 표현과 더 뭐뭐하다 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뭐뭐하다 라고 할 때는 마지막 s까지 발음해 주시면서 plus 해주시고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라고 할 때는 s 발음 없이 블루라고 합니다. 자, 얘는 나중에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면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회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회화는요, 미나와 판매원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나가 상점에 들어가서 판매원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나가 먼저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자, 불어로는요. Bonjour, madame 라고 인사했죠. 판매원이 여성인가 보네요. 그랬더니 판매원이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불어로는요. Bonjour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라는 표현. 자, 우리 표현에서 배웠죠. 아, 이게 뭔가요? 라는 표현. 불어로는요. Qu'est-ce que c'est? 라고 했죠. 자, 그랬더니 실은 제가 제 여동생의 생일 선물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표현. 문장이 조금 긴데 불어로는요. En fait, je cherche un cadeau d'anniversaire pour ma sœur. 자, 이런 표현입니다. 아까 제가 이 단어 발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En fait. 자, 이렇게 억양을 조금 넣어주시면 완벽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찾고 있어요. cherche 나왔네요. Un cadeau d'anniversaire. 생일 선물 하나를 찾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나의 여동생을 위한 것을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판매원이 대답을 하죠. 아, 그거 실크 스카프예요 라고 했네요. 자, 불어로는요. C'est un foulard en soie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사물 얘기할 때 얘가 한 개이기 때문에 c'est 라는 표현 썼죠. C'est un foulard. 그런데 실크로 된 이라는 표현을 넣었어요. 그래서 en soie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재질을 말하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예쁘네요 라고 했어요. 자, 이 표현 쉬웁니다. c'est joli 라고 했어요. 정말 예쁘네요. 자, 이게 예쁘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 똑같이 c'est 라는 사물을 가리키는 표현 썼죠. 자, 그랬더니 판매원이 아주 예뻐요. 네, 정말 예뻐요 라고 했어요. Oui, c'est très joli 라고 해서 tré를 한 번 더 넣었죠. 그 다음에 색깔이 정말 멋집니다. 우리 아까 밑에 어휘에서 magnifique라는 표현을 봤는데 한번 볼게요. Les couleurs sont vraiment magnifiques 라고 했어요. 보시면 지금 색깔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복수기 때문에 sont 들어갔고 magnifique 뒤에도 s 같이 붙었네요. 이 형용사가 꾸며주는 주어가 les couleurs라기 때문에 이렇게 s가 붙은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미나가 진짜 그렇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불어로는요. C'est vrai. 그게 진짜네요. 영어의 it's true 같은 뜻입니다. C'est vrai. 정말 그렇네요. 근데 제 여동생에게는 조금 크겠어요 라고 했어요. 불어로는 mais 그러나 c'est un peu grand pour ma sœur. 그쵸? 그것은 약간 큽니다. pour ma sœur. 내 여동생에게는요.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동생분이 어떠신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체형을 물어봤겠죠? Comment est-elle? 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그는 어떤데? 라고 할 때 il est comment? 그녀는 어떤데? 할 때는 elle est comment? 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comment est-elle? 이라고 해서 똑같이 elle est comment? 이라는 표현인데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comment 어떻게? 라는 게 제일 앞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똑같이 생겼는데 순서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녀는 어때요? Elle est comment? 또는 comment est-ell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키가 자꾸 날씬해요 라고 말했네요. 그러면 불어로는요. Elle est petite et mince 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여기 petit가 그죠? 꾸며주는 것이 주어 elle이기 때문에 여성형 의가 붙어서 발음이 petite처럼 됐고요. mince는 원래
생긴 게 으로 끝났기 때문에 또다시 으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문법에서 봤던 것들이 다 적용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판매원이 그러니까 그렇군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보여주나요? 그럼 제가 같은 스카프인데 사이즈가 조금 작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네요. 아, 봉? 아, 그래요? 라고 우리 추임새 넣는 표현이라고 했죠? Alors,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보여줍니다. Je vous montre le même foulard. 같은 스카프인데요. d'une taille plus petite. 라고 해서 크기가 조금 더 작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petite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taille, 더 작은이라는 것을 꾸며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작다라고 해서 뜨으를 붙여줬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배웠던 그런 형용사의 변화형들이 다 이 회화 표현에 다 나와 있네요. 자, 회화 표현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을 끝내기 전에 우리 뒷장 넘어가서 엉플리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문법 사항에 추가를 해서 두 가지만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지시형용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유형용사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관사 자리에 대신 쓸 수 있는 건데 어떨 때 쓸 수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시형용사부터 보겠습니다. 지시형용사는요, 우리말로 지시할 때 사용하시는 형용사입니다. 이것 또는 그거, 저거라고 지시할 때 이 지시형용사를 사용하실 수가 있죠. 명사의 앞에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관사 자리에 대신 넣으시면 되는데 남성 단수명사 앞에서는 스를 붙여주시고요. 여성 단수 앞에서는 세트, 그다음 복수일 때는 남녀 상관없이 그냥 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그 남성 단수 명사가 우리 아까 봤었죠? 아슈나 또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명사라면 그때는 스 대신 세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시를 앞에 것만 보도록 할게요. 저 소녀는 잘생겼다. 지시했어요. 저 소녀는 잘생겼다. 그러면 약송이 남성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수약송, 에보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저 남성은 친절하다 라고 해서 라는 단어를 쓰려고 했어요. 남성 단수 명사라서 쓰를 쓰려고 봤더니 시작이 아슈로 시작이 됐네요. 그러면 cet homme est gentil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는 다 여성 단수 앞에 붙여주고 복수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저 여자아이는 똑똑하다. Cette fille est intelligente. 그죠? 뒤에 으까지 붙여주고요. 저 남성들은 용감하다 라고 하면 복수니까 ces hommes sont courageux 라고 해서 리에종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성들이 아름답다 라고 하려면 ces femmes sont belles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죠. 그래서 저 여성들, 저 남성들 지시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시형용사가 사용되는 또 다른 용법이 있어요. 바로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특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그 다음에 지시형용사를 같이 쓰게 되면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순간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그 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이라고 한다면 아침이라는 이 명사 앞에 ce matin이라고 붙여주시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순간부터 가장 가까운 아침, 오늘 아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라고 한다면요. après-midi라는 오후라는 단어에다가 남성 단수기 때문에 남성 단수형 set를 붙여줬죠. 그래서 cet après-midi 리에종해서 읽어주시면 오늘 이 오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죠. ce soir라고 해서 오늘 이 저녁이라고 해서 가장 가까운 저녁을 말합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예요. nuit라는 명사가 여성 단수기 때문에 cette nuit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 같은 경우도 다가오는 가장 가까운 일요일이라는 뜻으로 ce dimanche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올 여름, 올해 여름이 가장 가깝죠. 앞으로 다가올 가장 가까운 시간, 그러니까 cet été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리에종 해시는 거 잊지 마세요. set 에때가 아니라 세때때라고 해서 한 단어처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시 형용사가 그죠? 지시해 줄 때,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시간을 나타낼 때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소유 형용사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소유 형용사는 여러분들이 이미 어휘에서도 많이 보셨고요. 회화에서도 많이 보셔서 제가 많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소유 형용사는 언제 사용을 하냐? 나의, 너의, 그의, 그녀의처럼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명사를 말할 때 그 앞에 붙여주는 거죠. 관사 대신에 붙여주는데 남성 단수일 때 몽, 그죠? 여성 단수일 때 마, 복수일 때 남녀 상관없이 매, 그죠? 너의라는 뜻으로 말하려면 남성 단수 앞에 똥, 여성 단수 앞에 따, 복수 앞에는 때 붙여주시고요. 그의 또는 그녀의는 같은 형태를 활용을 하죠. 남성 단수 앞에 송, 여성 단수명사 앞에 싸, 그다음에 복수명사 앞에는 남녀 상관없이 세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얘 용법은요,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이 가족을 이야기하는 이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버지는 남성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옆으로 쭉 읽으시면서 보시면 소유 형용사를 이럴 때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남성 명사일 때, 여성 명사일 때, 복수 명사일 때 어떤 거를 붙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문법 사항도 굉장히 많았고요. 표현도 처음 보는 표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복습하시고요. 오늘 배웠던 형용사의 법칙들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6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6강에서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말하기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5강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비앙또!